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탈 전도사 최만세입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또 강화시켜 줘야죠.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를 듯 했는데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어제는 235조가 증발됐어요. 시총 우리 코스피. 오늘은 86조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전날 최악의 폭락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3%대 상승했고 2500선을 회복을 한 거죠. 전장 대비 3.3% 올라서 코스피 2522.15에 거래 마쳤고 전날에 11.3% 폭락했던 코스닥도 급반등 해가지고 6.02% 올랐죠. 732.87로 마감을 했어요. 이날 코스피 코스닥은 개장과 동시에 대부분 주식들이 이제 급반등을 합니다. 오늘 또 오전 9시에 보니까 이게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더라고요. 사이드카. 어제는 빠진다고 난리치고 오늘 또 오른다고 또 사이드카 걸립니다. 양 주식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로 4년 2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또 ETF도 막 사이드카 발동되던데 VI 발동. 깜짝 놀랐어요. 야, ETF도 이렇게 VI 발동하나 하면서. 참, 요번에는 참 새로운 거 많이 봅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주 신기한 것들을 저도 많이 겪게 되네요. 전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과는 정반대 거래가 폭주를 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856개 종목이 올랐고 73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전날에 924개 종목이 내렸던 전과 비교하니까 대반전이죠. 전날 10% 넘게 하락한 삼성전자도 오늘 좀 오르긴 올랐는데 막판 되니까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또 좀 아쉬웠습니다. 더 올라야 하는데 뭔가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사람 애간장 태우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답답했죠.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뭐 있냐. 요즘 미국 증시를 향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 그 믿음, 그 매수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 매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다. 아직 굳건하다입니다. 굳건하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에 흔들리고 있는데 서학개미들은 폭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이 바이 더 딥 전략을 취한다. 바이 더 딥. 일단은 세이브로에 보면 그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서 대략 6,359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일에는 8,500만 달러, 2일에는 7,900만 달러치 사들였는데 이어서 5일에는 3억 달러 정도 순매수 규모를 키웠죠. 이 기간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증시는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나스닥은 상거래를 연속으로 흘러내리면서 8.16% 떨어졌고 S&P 500하고 다우지수도 각각 6.2%, 5.32% 내렸습니다. 특히 S&P 500하고 다우는 지난 5일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서학개미는 오히려 지수 하락을 줍줍의 기회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낙폭이 컸던 반도체 쪽하고 기술주입니다. 순매수 1등은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데 이 3배짜리예요. 이거를 2억 195만 달러 정도 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4,603만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500만 달러, 인텔도 한 1,836만 달러 아주 주워 담았습니다. 결국 막 폭락한 것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담은 거예요. 반대로 일본, 중국, 홍콩 증시에서는 발을 뺍니다. 지난달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던 일학개미가 이 기간에는 1235만 달러 선매도 했고 중학개미는 홍콩 증시에서 315만 달러, 중국 증시에서 624만 달러를 각각 팔아치웠어요. 날짜로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지난 5일에 순매도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거죠. 전문가들은 낙폭이 과도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결국 글로벌 증시가 하향 추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하향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낙폭이 지나쳤던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반등하고 꺼짐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지 추세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증시 급락의 원인은 여럿이 거론되는데 이 중심에 있는 엔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충격으로 판단된다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에 대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런 엔화 강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엔화의 흐름을 약간 주시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은 72,500원이었어요. 아침에 시가가 74,900원. 뭐 첫 스타트는 좋았는데 역시나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72,500원까지 밀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역시나 외인들도 하지만 오늘 기관 애들이 많이 팔았어요. 701만 주 정도. 기관 애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좀 팔까 말까 고민하더니 오늘 냅다 더 질러버리네요. 냅다 질러버리고 개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삽니다. 한 900만 주 정도 또 신나게 매수를 했어요. 뭐 7만 주자 초반이다 보니까 좀 싸다 저렴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한때 뭐 8만 얼마까지 갔어? 8만 8,800원까지 갔으니까 야 그때 고점에 비해서는 싸다 저렴하다 생각하니까 결국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CT에서 많이 나왔네요. 474만 주 정도, UBS 38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골드만은 120만, 모건 애들이 79만 9천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는 좀 오르더라고요. 아마 좀 올랐는데 낮에 보니까 외인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외인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59,800원까지 가더라고요. 6만 전자의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은 매도세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 더 기관 애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10만 주 정도. 그러다 보니 꺾였어요. 꺾였고 우리 개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또 한 14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많이 판 애들 보니까 JP 애들이 23만, 모건 애들이 11만 정도 매도했고요. 또 JP는 매수도 많이 했습니다. 45만, 메릴린치 17만, 골드만 13,00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뭐 사고 팔고 잘해요. 좀 아쉬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한 7, 8% 이상 올라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좀 벅찼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4.8%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16만 3,700원. 내가 볼 때는 메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쉽게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 보니까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현금화하기 좋고 하니까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은 어떠냐? 내일도 뭐 좀 오르긴 오를 텐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또 미국장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또 훅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하여튼 지금은 변동성이 크다.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